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경동뉴스 시작합니다. 사립 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보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유치원 무단폐원 119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구리시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창을 남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설립자들이 유치원 폐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른바 보육 절벽으로 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전국 모임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하남시와 서울시 도봉구 소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와 해당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단폐원 119 모임은 지난 24일 오후 하남시 소재 모 카페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유치원들의 학부모 동의 없는 폐원 절차 진행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부모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부모 협동형 유치원의 설립을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나 정부가 현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단폐원 119 모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인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결국 이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이 문제의 유치원 설립자들이 폐원 의사를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른바 무단 폐원을 할 경우 설립자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폐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폐원 자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학부모들이 전하는 출범 선언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근의 병설, 단설 유치원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생이별을 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교육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오 기자. 네. 학부모들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모임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출범식 당일에 하남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문제의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노력해왔던 이 상황을 공유를 좀 했는데요. 네. 이 양측 학부모들이 만나왔던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 약속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일 학부모들이 사이에서 나왔던 관련된 얘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장학사분들이랑도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지만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불법 폐원될 때를 대비하셔야죠. 병설 가시는 거 생각하셔야죠 라는 말이. 또 자기네도 지금 없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아닌 외에도. 그러면서 저희한테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럼 결국적으로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요? 네, 오영석 기자. 네.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 교육당국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국에서 현재 같은 이유로 폐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치원이 80곳이 넘어서고 있어서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도 크고 작은 파장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문제 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주십시오. 네, 오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시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화물차주와 주유업자 모두에게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됩니다. 또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시가 지난해 상장을 남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리시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016년 표창 건수가 710건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57%가 늘어난 1,118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장 남발 행위는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남시가 시정운영 자문기구인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임은 지난 16일 제정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학위와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정책 수립이 가능한 발전적 사고를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하남시는 덧붙였습니다. 응모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심사를 통해 다음 달 6일 선발자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진권퇴계원 행정복지센터는 자율방재단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설에 대비 모래주머니 2,500여 개를 제작했습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 8명을 상대로 사업계획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드림 졸업식인 청소년 꽃피우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남시 기업인협의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34명에게 장학금 2,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종벌 사육 농민들이 참석한 꿀벌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 현장 평가회와 현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에게 2019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남시는 구직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하남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